네, 이번 시간에는 앞선 시간에 북한 정치 체제의 기본 구조와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김일성 일가의 3대의 권력 세습이 어떻게 이어져 왔고, 또 현재의 김정은 살아있는 수령, 즉 김정은 체제에 어떠한 이제 통치 양식을 보이는가를 주로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고,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북한에는 1945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72년인데요. 3대 권력 세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권력 세습이 3대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은 바로 북한에는 이른바 평양 로열 패밀리 가계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데, 왼편에 있는 가계도와 오른편에 있는 가계도가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만은 왼편에 있는 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같이 동시에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제일 위에 김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대로서 김정일이 있고, 김정일이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1994년부터 2011년 12월 달에 사망할 때까지 유일 지배체제의 살아있는 수령으로서 북한을 통치를 했고, 2011년 12월 달에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는 김정은이 이른바 백두혈통 3대로서 2011년 12월 거의 마지막 날에 가까워서 김정일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 날 이른바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추대됨으로써 이 3대 통치를 시작을 했는데, 군 최고사령관으로 먼저 추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당위 국가라고 할지라도 이 총대를 장악하지 않으면은 사회주의 제도, 사회주의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하순부터, 그리고 2012년 4월 달에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이 처음으로 북한이 당 최고 지도자로서 공개 연설을 합니다. 이때부터 김정은 통치 시대가 공식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일성은 첫째 부인이 김정숙인데 젊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고, 이 첫째 부인 김정숙 밑에서 김정일, 그리고 그의 여동생인 김경희를 낳았습니다. 이른바 북한에서 적통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부인한테는 이남 일녀를 얻었는데, 그 두 남성 자녀 중에서 한 사람은 비교적 젊어서 사망을 하고, 이른바 곁가지인 김평일은 최근까지 유럽의 한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지내다가 지난해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평일은 삼촌인데 적통의 삼촌은 아니죠. 곁가지의 삼촌으로서 사실상 실권에서는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김정일은 부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 아래서 자녀도 여러분 기억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파견 요원에 의해서 독약 살해당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모친 고용희라고 하는데, 이 고용희의 가족은 제주도에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희는 제일 동포이죠. 어려서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이제 무용수로 하다가 김정일이 눈에 띄어서 몇 번째 부인이 돼서 그 밑에서 이제 김정은이 형인 김정철, 그리고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이 여동생인 김여정, 이렇게 이남 일녀를 낳고 현재 김정은은 부인 이설주와 몇 년 전에 결혼을 해서 부인을 대동하고 공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이른바 김일성 가계에 의한 현대판 봉건 왕조 3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정통 사회주의 체제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체제입니다. 현재의 러시아, 옛 소련으로부터 파생된 러시아, 즉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이 발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옛 소련, 그리고 그 혁명을 전파가 돼서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모택동, 이 중국 공산당도 이른바 이 가계에 의해서 권력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 원리에 따르면은 그런 같은 가계에 의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에 이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 일탈 체제입니다. 그래서 비사회주의 북한판, 즉 북한은 그것을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북한판 변질된 사회주의, 그리고 북한판 현대 봉건 왕조 체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 세습은 김일성에 이어서 김정일로 이어졌죠. 권력 세습이 1대에서 2대로 이어져 있고 그림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1980년도에 사실상 제2인자로 공식화된 다음에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 북한에서는 사실상 2인이 공통 통치가 이어져 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일도 아버지 김일성처럼 뒷짐을 지고 있죠. 이것은 사실상 대등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진 1대, 2대에 의해서 이제 2대와 3대로 권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을 모습을 보십시오. 김정일 앞에서 김정은이 다소곳이 앞에 손을 모으고, 그리고 김정일이 김일성 광장에서 저 인민 대중을 보고 주시하고 있을 때 연설을 한 모습에 옆에서 김정은이 좀 떨어져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김정일과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다닐 때 역시 김정은이 아직 공식적으로 2인자, 즉 1인자로 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에 다소곳이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권력이 등장하면서 김정은이 현재의 살아있는 수령이 된 거죠. 여기서 말 탄 모습, 백마를 탄 모습을 보이는데 윗 장면은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그 뒤에 김여정, 그 뒤에 부인인 이설주 등등 이 백마를 타고 최근에 백두산을 등정한 모습입니다. 바로 지난 겨울이고, 그 아래 왼편에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역시 백마를 탄 모습이고, 오른쪽 모습은 사진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백마를 탄 모습, 거기에 안고 있는 아이는 김정일,
어린 김정일이죠. 그 모습을, 백마를 탄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이 3대가 바로 북한에서는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백마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모습을 상징화하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은 1984년 1월 8일생, 만으로 올해 36세 불과합니다. 우리 나이로 따지면 37인데 2011년 12월, 본격적으로는 2012년 4월부터 살아있는 수령으로서 북한을 통치를 하고 있는데 9년째 통치를 하고 있죠. 20대 후반에서 지금은 한국으로 따지면 두 번째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기간 동안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는 권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노련하게 터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군 경험도 없는데 별 4개 대장의 그 모습을,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15일 날 처음으로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시대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3대 정책 노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군 노선 및 군력 강화. 선군 노선은 지금은 뭐 명칭을 변경을 해서 군사력 강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인민생활 향상, 새세기 산업혁명, 즉 북한도 21세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여기에 사진의 모습에서 첫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모습은 김정은이 연설하는 모습인데, 세 번째 칸에 제가 김일성의 젊은 모습을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본인의 아버지, 즉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과 젊었을 때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와 굉장히 모습이 닮았습니다. 마치 김일성이 다시 살아온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김정은은 북한의 상징 조작을 위해서 굉장히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음 화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수대 광장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커다란 광장을 모셔놓고, 또 북한에서 당 규약이라든가 사회주의 헌법보다 훨씬 더 가장 강력한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의 위일 지도체제를 지침하고 있는 이른바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정일이 2인자로서 등장했을 때 10대 원칙을 처음 만들어 놓고, 김정은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신이 시대를 이어가면서 39년 만에 10대 원칙을 변경시켜 놓았는데, 이 10대 원칙이 북한의 권력 유지를 위한 핵심이고, 북한의 엘리트들은 모두 다 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나 다른 최고 엘리트들을 처형했을 때나 간부들, 중간 간부들을 처형할 때도 항상 이 10대 원칙에 어긋났다라는 명목으로 처형을 하고 숙청을 하고 형벌을 가합니다. 바로 10대 원칙은 노동당 10대 원칙인데, 여기에 유일 영도 10대 원칙이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영도에 의해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이 이제 핵심이다. 그리고 제1조부터 10조까지 있는데, 이 내용 한 A4 용지로 한 15페이지 정도에 달할 만큼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핵심만 보면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자. 그리고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보유하고 주체혁명 위협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하자.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자. 부르주아 사상, 사대주의 사상 등 온갖 반당적 사상 조류를 철퇴를 가하자. 개별적 간부들에 대한 환상, 그리고 아부, 아첨, 우상화를 철저하게 배격하며 개별적 간부의 직권에 눌려서 맹종하거나 비원칙적으로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이 6조의 내용들이 김정은이 고모부를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서 재판을 하고 형은 사형을 언도한 다음에 형은 즉시 집행되었다라는 판결문을 장하게 노동신문들이나 북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런 6조, 10조, 11조 이런 것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북한의 증거 유일지배체를 꾸려가기 위한 핵심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데 본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북한의 교류협력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북한 체제의 본질을 우리가 터득한 토대 위에서 북한 사람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협력도 필요하겠다.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을 해야지. 그래야지 북한 인민들에게도 혜택이 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김정은의 모습이 할아버지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권력의 정통성을 공고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할아버지를 상당히 외양으로서 모방을 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비슷하지 않은가요? 다음으로 또 보면은 이 옷, 겨울에 코트를 입는데 김일성이 젊었을 때 입었던 단추가 양옆에 달린 그런 코트를 입은 모습을 김정은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서 장성택 처형 그 근거를 말씀드렸었는데 공포 통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만은 김정은은 자신이 고모부인 즉 김정일이 유일한 여동생인 김경희 자신이 고모죠. 즉 적통이 고모죠. 그 고모의 남편이었던 고모부 장성택 행정부장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장성택을 어느 날 이른바 권력에 도전을 했다. 그리고 겉에서는 김정일에 대해서 잘 모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자기 권력을 집단을 모의하고 즉 음모를 꾸몄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 확대회의를 통해서 앉아있어서 이 군인 국가안전보위부 성원을 동원해서 자리에 동원해서 체포를 합니다. 사실 저 자리에 앉혔을 때에는 기왕에 체포를 해가지고 연금을 해서 상당히 이 물리적 고통을 가했다라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이 사진을 검토한 평가입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른바 2인자였던 장성택을 특별 재판을 거쳐서 처형을 하고 형은 즉시 집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처형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없습니다만은 아주 끔찍하게 죽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장성택의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서 다소곳이 두 손을 모이고 김정일에 대해서 공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김정은이 1인자로 등극했을 때 마치 자신도 1인자의 대등한 모습,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박수를 칠 때도 김정은이 북한에서 여러분 북한에서 화면을 보면은 김정일이나 김일성 또는 최근에 김정은도 다 이런 식의 박수를 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다 이런 식으로 칩니다. 이런 식으로 열렬하게 박수를 쳐야지 되는데 이 사진의 아랫사진 장성택의 모습은 장성택도 똑같이 김정은과 같이 이런 식의 박수를 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타는 모습도 있는데 똑같이 김정은과 마치 자신의 권력이 동등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몇 개의 상징적인 모습을 대비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장성택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조차도 그 장성택을 사형 언도한 그
사형 언도문에 세세하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1인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에 도전할 수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공포 통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 모습도 김정은과 김정일 사이에 이용호라는 총참모장직에 있던 군부의 후견자 역할을 하라고 차수의 직위에 올려놓은 이영호입니다. 차수. 그 다음에 오른쪽 화면에는 앞에 현영철이라는 역시 북한에서 총참모장을 한 인물인데 군부의 최고 직위에 있던 인물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숙청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들은 김정은 시대에 처형당하고 숙청당한 대표적인 북한의 권력 핵심, 한국으로 따지면 장관급 그 이상의 인물 또는 차관급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몇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공포 통치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른바 군사강국 건설, 핵 강국 건설을 통해서 업적 쌓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도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권력을 공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 강국을 하는 것을 김정은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해 왔다라는 모습을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핵 강국 건설, 핵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것이고 이것을 통하고 나서 핵 무력의 완성을 했다라고 2017년 11월 29일 선언을 합니다. 이 화면의 모습은 이춘이라는 북한의 인민방송원입니다. 북한의 인민이라는 용어가 붙으면은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부터 정말 대접을 받는 북한에서 굉장히 체제에 공헌을 했다라는 인물들을 그런 칭호를 주는데 이 이춘이라는 여성, 우리로 말하면 아나운서인데 원로입니다. 70대가 넘습니다. 아주 중요한 북한의 방송이 있을 때마다 이 여성이 나옵니다. 이 여성이 나와서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국가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여성은 북한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북한 전문가로서 이 여성이 북한 방송에 나오면 또 북한에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해서 상당히 좀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핵강국 건설을 해서 북한의 각종 게시물에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이 자주적 존엄과 위협을 만박에 떨치자라는 모습을 여러분이 화면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김정은, 즉 어느 나라의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인민들에게 핵강국이나 사상강국 통제 압제만으로서는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업적을 과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시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큰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굉장히 놀이공원을 짓는다라든가 대가적 건축물,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짓는다라든가 해온 것이 김일성 시대도 그렇고 김정일 시대도 그랬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역시 그런 건설 사업을 하면서 김정은은 아파트를 많이 평양에 이른바 신도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간 재정은 북한에서 국가 재정에서 다 나온 건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 분야에서 듣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자본주의 저변이 기본적인 싹이 밑에서부터 싹이 트고 북한의 돈주라는 이른바 북한판 붉은 자본가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들한테 돈을 뜯고 또 그들이 일부 투자하게 해서 이런 대형 건축물을 거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데에 아주 중요하게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를 먼저 입주를 시킨 평양의 신도시 건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산 갈마에 이른바 북한에서 인민들을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휴양지를 짓는 것인데, 이 휴양지 사업은, 원산 갈마 휴양지 사업은 벌써 여러 해 목표가 완성될 시점이 애초에 설정한 것보다 지났는데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고, 2020년 10월 달에 북한에 노동당이 창건된 지 75주년입니다. 10월 10일 날이 10월 10일 날 완성하라고 다시 한번 그 목표 일시를 연장시켜 놨는데, 사실 그날 또 제대로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휴양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외부 자재라든가 선진 문물 것들이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현재 북한에서는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부적으로도 자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건설 외양은 이렇게 북한 군인들 또 인민들을 노력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낼 수는 있는데, 이 내부 완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과시적인 것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 젊은 지도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정일과 다른 또 리더십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가까운 지역 차를 타고 가도 됐는데 평양 순환공장에서 저기 북한에 원산 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이 의장대로를 도열하게끔 해가지고 내려서 의장대의 사회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아버지와는 달리 부인을 대동하고 공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김정일이 리더십 행태와는 다르다라는 것이고, 김정은은 여러분도 많이 보았겠습니다만은 중국을 방문할 때 항상 부인 이설주를 데리고 다니죠. 그것은 아마 젊었을 때 스위스에 잠시 유학한 그 시간이라든가, 김정은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미국의 프로농구, 전직 프로농구 선수를 불러 들어가지고 원산이 고향입니다. 원산에 자기 특가에서 유흥을 즐긴다라든가 하는데, 김정은은 그러한 점에서 아버지 김정일이 약간 운둔형 리더십 행태를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김정은은 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3국가의 북한 관찰자들이 김정은에게서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정도 해왔습니다만은, 적어도 중국과 같은 개혁, 개방을 하기조차도 김정은은 꺼려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만약 그런 과감한 개방 정책을 도입할 경우에 김정은은 자기 권력이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른바 3대 유일 지배 체제, 현대판 봉건 체제, 즉 살아있는 수령 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 그리고 그 후광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에 심각한 아래로부터의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과감한 개방, 개혁 정책을 아직까지도 취하고 있지 못하죠. 남매 권력이 또 특징입니다. 아버지 김정일도 여동생 김경희를 권력의 핵심에 두어서 남매가 권력의 핵심 통치를 해왔는데, 김정은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김여정이 현재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또는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라는 직위로서 김정은이 바로 옆에서 북한 통치를 남매가 다스리고 있는데, 김여정이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 가장 오른쪽은 가장 최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남매가 김정은, 김여정이 우리로 말하면은 대통령이 옆에서 어떤 결제를 할 때 비서실장이 간다라든가 옆에 비서관이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만, 북한에서는 김여정이 그런 시중을
들고 있죠. 누구도 못 믿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 오른쪽 사진의 모습은 바로 직전까지 북한의 명목상 국가 원수였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김여정이 2018년 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특사단으로 한국에 왔을 때, 그리고 돌아갔을 때 평양에서 오빠와 악수하는 모습, 여동생의 모습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 90이 넘은 김영남이라는 인물이 지켜보는 모습이고, 아래쪽 왼쪽의 사진은 김정은이 2019년 2월 달에 기차를 타고 65여 시간을 타고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미북 제2차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과정에 중간 기착지, 거의 베트남에 도착하기 직전에 중국에서 새벽에 자기 열차에서 약간 벗어나서 담배를 피는 모습, 그것을 일본의 사진기자가 찍은 모습인데, 오른쪽에 김여정이 담배 재떨이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김여정이 들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들지 않고 바로 누구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여정이 사실상 주석단의 가운데 앉아서 제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김여정이 서울에 왔을 때 사인한 모습인데, 오른쪽 그 사인 모습, 왼쪽 것이 김일성이고 밑에 것이 김정은인데, 굉장히 휘갈기는 오른쪽으로 뾰족뾰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김여정의 사인은 상대적으로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자 모습은 역시 우상향으로 치닫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 음력설에 죽었다 또는 아직도 살아있다, 설왕설래가 돼 있는 고모 김경희를 음력설 공연에 같이 등장시킨 사진입니다. 여기에 김정은, 옆에 부인 이설주, 그리고 그 옆에 고모 김경희, 그리고 그 옆에 김여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김경희의 모습을 두고도 일부는 아직까지도 이 모습은 가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여성이 김경희이다라고 120%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 사진 모습만 보면은 몇 년 전 마지막 등장했던 김경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희가 이른바 가짜다, 진짜다 라는 설왕설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리고 이 날 등장한 이후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이런 행동을 연출한 것은, 이제는 김정은이 자기가 김일성, 김정일을 후광을 받지 않아도 이제 한 근 10년 가까이 통치를 해오고 있으니까 자신스러운 통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권력 엘리트는 오른쪽에 제가 빨간 글씨로 김평남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2015년 권력 엘리트,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이상의 권력 엘리트들을 평가를 한 건데, 대체적으로 성은 김씨, 출신 지역은 평안도, 그리고 남은 남성. 우리가 한동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북한 연구자들, 또는 북한 연구자들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반인들 사이에 잘못 알려졌던 북한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남녀 평등. 그래서 북한은 물론 1946년에 남녀 평등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8시간 근로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남녀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처럼 아직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권력에 있어서 거의 모두가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김평남,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로서도 반드시 여성 후보가 1번을 차지하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누면서 여성 후보가 반드시 홀수에 앞서서 비례대표에 차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세대주, 북한에서 세대주라고 한다면 남성 우위 사회, 가부장 우위 사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권력 내부에서도 우리가 생생하게 통계적으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모습은 올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른바 위일지배 체제, 독재 체제라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최고인민회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인데 여기서는 포스터가 이렇습니다.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그리고 1심 단결의 위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자.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원 선거인 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인 날, 우리는 선거에 참여하지만 자기가 정말 뽑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기권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자유의사의 막구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닐 경우에 차악의 선택이라고도 하라고도 합니다만은 북한에서처럼 자기 권한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라는 것이고 어떤 집단이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른바 편들기, 이른바 어떤 강요된 집단의 편드는 모습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통일이 미래를 짊어질 여러분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개인의 권리, 자기 자유로운 의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토대 위에서 남북한을 비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그렇지 않은 체제다.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라는 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의 모습이 바로 올 작년 제24기 최고인민회의 선거 가장 최근에 북한에서 이른바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수 687명을 뽑았는데 투표율이 99.99%입니다. 사실상 100%죠. 아마 병에 걸려서 못 간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찬성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선거표는 하나의 표를 줍니다. 이 표를 갖다가 그 하나의 그 하얀 통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100% 찬성 투표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의 권력의 모습이고 대를 이어서 3대 권력이 이어져서 현재 김정은 체제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 시대부터 같이 빨상 활동을 했던 최윤이라는 인물이 아들인 최용해가 김정은 시대에 명목상 국가 원수의 직위를 물려받고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도 국무위원회에서도 실질적인 형식적인 제2인자 역할. 아마 김여정보다는 권력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김씨 가계 이외에는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이 최용해라는 인물인데 대표적인 인물이고 북한에서 바로 대를 이어서 혁명을 한다라는 그 구호에 가장 알맞은 인물입니다. 김씨 바깥에서 나올 수 있는 인물. 그런데 그 인물이 김정은 앞에서는 이렇게 아주 90도 절해서 두 손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악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을 박수 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다 이렇게 곳곳에서 박수를 치고 북한에서 형식적인 제2인자 최용해조차도 김정은, 어린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90도의 절을 하면서 두 손으로 악수를 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북한 체제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김정은 3대 권력 체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은 앞서 당 7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하겠다, 경제 강국 건설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김일성 시대부터 지난 1950년대부터 벌써 60년 전 이상이 됐죠. 이때부터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수령,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우리 인민들은 멀지 않은 앞날의 이밥, 쌀밥을 의미합니다.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기아집을 쓰고 살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밥, 쌀밥, 고깃국, 비단 옷, 기아집이라고 한다면 정말 풍요롭게 살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주의 강국 몽상을 김일성 시대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김정일도 1994년도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민 모두가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기아집에 살도록 하려는 것이 수령님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성하지 못했죠. 김정은 시대 다시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빈곤에 처해서 사회망이 100% 완전하게 만족할 만한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가끔가다 자살한 소식, 즉 그런 불행한 뉴스를 듣곤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적어도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쌀밥, 고깃국, 옷, 좋은 옷, 그리고 자기 집, 자기 집에 있던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이 정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향유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김정은 시대 할아버지 때 얘기했던 이야기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인민대중에게 이 밥,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는 전력하고 있다. 즉 벌써부터 한 근 70년 가까이 전에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이 밥, 고깃국, 비단옷, 기아집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강국 실현하겠다는 몽상, 즉 실현시킬 수 없는 망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북한 체제의 여러 가지 정책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체제의 모순으로부터 이러한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왔는데 지금은 그 탈북자조차도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라고 김정은은 생각을 해서 더욱더 단속을 하고 강화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북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그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민위천, 즉 백성으로서 또 하늘을 위한다. 백성을 위하고 하늘을 우러른다.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고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과연 북한이 과연 인민의 나라인가? 아니면 현대판 봉건 체제인가? 봉건 왕국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